안녕하십니까. 외식업 하고 있는 차민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국가대표 요리사 출신으로 요리사인데 외식업도 하고 있고 외식업 플랫폼이나 프랜차이즈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외식업에 있어 좀 폭넓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요리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기회가 좋게 맞이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으로 HMR 메뉴 개발과 상품 기획 알아보기 라는 챕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하는 강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너무 이론적인 배경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금 어떤 현황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 정의, 분류, 그리고 발전 배경, 전망 등으로 HMR의 폭넓은 이해도를 좀 가지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메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메뉴와 HMR 메뉴의 특성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메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말씀드린 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업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하는 외식업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가를 좀 폭넓게 짚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HMR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HMR은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즉 가정 대체식이나 아니면 집밥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써 있는 대로 단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집에서 음식을 뭔가를 만든다라면은 예전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커팅을 하고 조리를 하고 이거를 끓이는 시간이나 먹는 시간까지,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한다고 해서 뭐 대파를 뭐 한 단 아니면 한 입 정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간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가정 대체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즉석식품 자체도 HMR에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즉석식품의 대표적인 거라면은 뭐 우리 편의점에서 먹는 삼각김밥 같은 이런 직접 구입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인스턴트 식품도 들 수 있고, 아니면 간단한 조리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상품들, 그러니까 조리가 일정 부분은 들어가는데 바로 먹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이거를 간단한 조리만을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소모하는 시간보다 좀 더 퀄리티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걸, 그러니까 밀키트라고도 하죠. 이런 거를 통칭하는 게 이제 HMR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MR이 원래는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단어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좀 잠잠해지다가 요즘에 들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이제 혼자서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방향에 있는 이런 키워드고요. 그리고 이런 가정 간편식 HMR이 증가하는 원인을 보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바쁜 생활 패턴 속에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의 잉여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HMR이 좀 더 태동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MR의 분류는 저희가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 분류를 나누는 방법은 지금 페이지에서는 기능성 아니면은 이게 프랩 정도에 따라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TE는 Ready to Eat 이라고 해서 별도의 조리 없이 구매 후 바로 뜯어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보자면 편의점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뭐 도시락이나 아니면 김밥류들, 아니면 햄버거나 샌드위치, 그리고 샐러드, 간편과일 등이 원 패키지 형태로 포장만 뜯어서 섭취할 수 있는 형태의 음식들을 RTE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TH는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 등의 단시간 데운 후 섭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건 컵라면 등을 들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냥 팩제로 렌즈에 돌려서 먹는 요즘에 그 RTH 제품인 뭐 순댓국이나 김치찌개 같은 원팩 메뉴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RTC는 전자레인지도 어떻게 보면 쿠킹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 자체는 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버튼 하나로도 먹을 수 있는 게 RTH고, RTC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 처리를 하면서 좀 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팬을 쓴다거나 냄비를 쓴다거나 오븐 등을 사용해서 렌지보다는 좀 더 가열 조리해서 스킬이 들어가야 되는 품목들을 RTC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것들이
뭐 불고기류들 이런 것도 뭐 RTH로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볶았을 때 먹는 풍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RTC로 구성된다거나 아니면 볶음밥류도 굉장히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RTP는 Ready to Prepared.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롤에서 그 음식을 구매하고 커팅하고 들어가는 정량을 정해서 레시피에 맞춰서 소스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단축시켜 놓으셨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얘를 한 번에 섞은 것보다도 우리 외식업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식이 끓여놓은 상태에서 이걸 얼렸다 먹는 것과 그 프레시한 재료를 그때 넣어서 먹는 맛은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처리를 모두 원 패키지로 내지는 소스를 별도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딱 그냥 분해만 해서 끓이거나 아니면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형태를 RTP라고도 하는데, 이 RTP라는 용어보다는 많이 쓰는 게 밀키트라는 용어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찌개나 아니면은 나물류나 아니면은 스테이크 아니면 찜 같은 것들을 나오는 게 RTP로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기능성 아니면 오퍼레이션을 어떤 정도를 써야 되냐 외에 이게 어떤 형태로 판매가 되냐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유통형 HMR과 외식형 HMR을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유통형 HMR은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유통형 HMR은 저희가 사입을 하는, 우리가 구매를 하는 그런 구매처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고 그 프랜차이즈 윗단의 공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공장 형태에서 음식을 받아서 이거를 간편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신선식품으로 가공을 해서 제공하는 형태가 유통형 HMR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식형 HMR은 원래는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없는 키워드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슈화되고 많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들인데, 저희가 배달 음식점을 대표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칼국수집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서비스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조리된 칼국수를 시키는 것과 그리고 반조리된 비조리 형태의 그런 칼국수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키워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을 해서 갈 수 있는 반찬 가게 같은 형태이거나 아니면 배달에서도 이제는 HMR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기 위 페이지에 이렇게 RTE, RTH, RTC, RTP 이렇게 뭐 기능성으로도 분류를 하고 지금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도 분류는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이런 경계들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형태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HMR 영역이 대기업에서만 위주로 진행되던 롤 자체가 조금은 소상공인들 땅까지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취식을 하거나 선택하는 요소 중에서도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신뢰도보다는 좀 더 RMR,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만드는 그런 미래 대체식으로도, 그런 레스토랑에 직접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MR의 발전 배경을 한번 볼 건데요. HMR의 발전 배경을 한번 보시면 처음 시작한 거는 1981년 내지는 그 전 80년대쯤에 가장 먼저 출시된 3분 카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브랜드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래서 3분 카레나 아니면 짜장류들이 먼저 나왔을 때 이 친구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꽁피나 아니면 스튜를 하는 것처럼 재료들도 어느 정도 수분기가 빠져 있는 형태이고, 이게 고형질이나 아니면 이게 좀 솔티드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어서 이런 식재료들, 이런 음식들이 선택이 된 거고, 그래서 카레들이 등장하고 뭐 짜장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이슈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81년보다는 그 전부터도 HMR 상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풍토 자체가 조금은 그 남성분들은 밖에서 돈을 벌어 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집에서 음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슈화됐다라기보다는 상품이 나와서 기능을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우리가 대가족의 형태로 살고 있는 형태였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원래 지키셔야 했던 가정에서 해야 되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일의 기조가 집밥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많이 시장이 넓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키워드가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싱글족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맞벌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뭐 사회적인 구조에서도 불균등해졌기 때문에도 드러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이런 키워드를 먼저 체크를 하고서 HMR에 대해서 그냥 급할 때 아니면 음식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런 HMR을 선택한다 기보다는 좀 더 이게 프리미엄화 될 것이고, 그리고 싱글족이나 맞벌이 그런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음식들이 발전되고 더 넓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면서 좀 더 대규모의 투자가 시작하게 되고 레스토랑 요리를 좀 가정으로 옮겨가자라는 운동들이 태동하게 되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이슈들을 토대로 해서 HMR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고 시장이 넓혀가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전 배경을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고 1인 가구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1인 가구라는 게 우리의 원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는 솔직히 흔하지 않은 구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서울에 노동력이 집중되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뭐 서구화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항상 맞다라는 풍토가 조금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1인 가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음식을 한번 하게 되면 식재료 구매에서부터 아무리 소량이라고 해도 남는 식재료들이나 아니면 그 음식을 모두 다 소비할 수 없는 형태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1인 가구에 포커싱이 되면서 좀 더 소량화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시간이나 식재료를 단축할 수 있는, 우리 코스트를 아낄 수 있는 이런 방향성들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노령 인구들에 대해서도 그쵸,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이 노령 인구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건기식, 건강 기능을 가장 많이 챙기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HMR이다, 이런 그냥 대체식의 관점에서 좀 더 이분들에 맞춰서, 그리고 먹는 사람들 이런 캐파에 맞춰서 이 기능성을 부여하고 영양소까지도 높아져야 된다라는 추세가 되면서, 즉 이거죠, 수요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으면서 제품의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점점 넓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신선도 유지를 위한 조리 시간과 방법, 그리고 밑에 있는 물류 체인 개선, 유통업계의 개선 등이 가장 큰 HMR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준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려인삼이라는 그 브랜드가 굉장히 흥하게 된 배경이 탑차의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칠링한 그런 차에 실어서 갈 수 있는 형태가 되면서 이게 전국 단위로 뿌려줄 수 있고 내지는 세계로도 수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음식 1인분을 HMR 형태로 보냈을 때는 솔직히 마진율이 남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라스트 마일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물류가 돌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음식을 태워서도 손님들한테 접점을 빠르게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체인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품질의 신선도 자체도, 식재료도 그렇게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를, 오늘 새벽에 배송받은 식재료를 커팅을 해서 바로 고객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돼서 HMR이 점점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글 중에서는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 그쵸? 전에는 우리가 TV에만 좀 의존해야 됐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들이나 아니면 광고들에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정보를 접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나 아니면은 그 온라인 쇼핑이나 아니면은 개인 SNS 등을 통해서도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접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홈쇼핑이나 TV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던 것들이 점점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플랫폼으로 점차 전환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옴니 채널이라는 건 그 소비자가 오프라인, 온라인 이 경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선호하고자 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얘기하는데, 이런 옴니 채널들의 발달에 있어서도 우리가 음식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HMR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많이 발전됐다. 그리고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 HMR이 발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기존 공산품의 가격 경쟁 심화라는 부분은 우리가 외식업자 내지는 이 HMR을 하는 그런 외식인들에 있어서는 공산품의 가격 경쟁 심화는 굉장히 좀 리스키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소비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산품들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저희가 무슨 어떤 A 브랜드의 특이한 맛이라고 하면은 그걸 A 브랜드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런 우리가 공산품들이나 아니면 원팩 시스템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음식들을 대체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졌다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HMR의 전망을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네, 근데 이 증가하는 추세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HMR도 굉장히 활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종사원들이나 이런 브랜드들 아니면 제조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이제 대기업에서도 HMR을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뭐 투자를 한다든지 M&A를 거쳐서도 이런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대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소규모 단에서 가기보다는 이제 체인이 깔리게 되고 이게 시스템화 되면은 점차 좀 종사원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소상공인 단에서 각자의 특색이나 개성을 살려서 그런 HMR이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요 유통 경로 자체도 아까 저희 윗부분에서 말씀드린 이런 옴니채널 강화를 통해서 원래 기존에서는 본사나 공장에서 그리고 도매 유통을 하는 그런 중개업소를 끼거나 아니면은 영업 대행을 하는 곳을 거쳐서 이게 최종 소비자까지 갔다면, 이제는 다이렉트로 연결된다거나 아니면 소상공인에서 우리 고객한테 직접 가는 루트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플랫폼들이나 이런 채널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MR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 됐다라기보다는 사회 구조 변화,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시작에서부터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있어서는 외식업에 어느 정도 좀 발이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통해서도 좀 더 빠르게 우리도 HMR에 진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전망은 가정 간편식 국내 출하 현황을 보시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하는 폭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21년도인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배달 매출 내지는 HMR 매출 자체가 거의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외식업장들은 조금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런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외식업장들에서도 HMR을 진입하기가 어렵지가 않으니까 꼭 진입하셔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변화되고 있는 외식업에 발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HMR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조사의 기술력이 향상되게 되고, 이 제조사는 전에는 이제 공장 단위 아니면 대기업 단위였겠지만 이게 소상공인 단에서도 기술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맛이나 품질이 향상되고 포장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와 더불어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가성비나 가심비를 충족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세대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혼식 문화, 혼자서 밥을 먹는 문화가 확산하게 되면서, 그리고 더불어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시간 절약이나 그리고 먹고 나서의 처리도 편의성을 위해서 HMR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HMR 시장은 이런 추세는 점점 이제 극화되면 극화되지 이게 떨어질 수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HMR 시대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게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도 빨리 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HMR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 배경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으니까 저희가 그러면 메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외식업을 운영하면서 메뉴를 어떻게 보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뉴라는 것이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전달한다 개념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로도 쓸 수 있는 게 메뉴이기 때문에 메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의나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메뉴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음식, 상품으로 제공된 요리나 제품의 품목과 형태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즉 차림판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급식을 먹을 때 급식에서 어떤 메뉴들이 나온다를 우리가 인지하듯이 그런 1차적인 정보 전달용으로도 사용했지만 저희가 80년대 이후에서는 차림표적 개념은 삭제됐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소했고 그거 외에 강력한 마케팅과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뉴를 어떤 걸 세팅하냐에 따라서 판매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업장 자체를 광고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도구로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의 역할을 한번 보면 이 메뉴라는 것은 경영자, 즉 음식점을 찾아가는 경영주나 아니면 요리사님들이 수익성을 얻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메뉴를 통해서 경영자는 나의 욕구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요소로 사용을 합니다. 이 고객은 결론적으로는 이 메뉴를 선택하는 게 있어서 메뉴에서 보여지는 정보를 내가 취득하고 그 정보를 해석을 해서 나의 기대치를 투영하는 게 메뉴로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메뉴이고 그리고 단시간대에 이뤄지는 고객 만족을 넘어서서 재구매 그리고 재방문까지 이뤄내야 되는 게 메뉴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와 고객의 시대적 및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성을 살펴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오프라인 업장에서 생각하는 메뉴와 HMR에서의 메뉴의 특성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보면 메뉴는 그 메뉴 단락을 우리 오프라인 업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홀이 있는. 네, 메뉴는 일반적으로 생산과 판매의 동시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원래의 메뉴인데 왜냐면 주문이 들어와야 우리가 음식을 만들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구조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음식을 판매하는 업장에서는 주문이 있어야지만 메뉴가 나간다라는 동시성이 있고요. 근데 HMR 메뉴는 그 동시성보다는 미리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게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 시간을 얼마나 줄이냐가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는 캐파가 된다가 HMR 메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메뉴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 생산을 해야지 만들어지는 원칙이지만 HMR 메뉴는 주문 생산 전 오퍼레이션의 극대화 그러니까 주문 생산 전에 이게 뒤에 후처리를 해서 프랩 단위에서 음식을 넘어가는 단계가 없이 프랩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객한테 직접 전달되는 게 HMR 메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 자체도 메뉴를 일반적으로 빼는 업장과 HMR 메뉴를 빼는 업장이 인건비 코스트도 굉장히 틀릴 수 있고 식재료 코스트나 아니면 우리가 불 아니면 물 등을 쓰는 그런 간접적인 코스트까지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HMR 메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메뉴는 수요 예측이 굉장히 곤란하다. 이것은 메뉴를 짤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루에 떡갈비를 예를 들어 볼게요. 떡갈비를 판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업장에서는 내가 50개를 팔 거니까 50개를 준비해야지 라고 프랩을 하더라도 이게 고객이 과연 50명이 올 것인가 라는 부분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메뉴를 어떤 거를 세팅하냐 얼마나 준비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HMR에서는 이 수요 예측 자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주문 생산 전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 놓는데 이 HMR 메뉴에서의 오퍼레이션에서는 저장이나 보관도 들어가서 이런 메뉴의 수요 예측 부분을 체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놓더라도 이게 냉동 보관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온 보관이 된다면은 최대한 많은 회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MOQ라고 하죠. 최소 발주량, 최소로 만들어야 되는 양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메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인적 서비스, 즉 오더가 들어왔을 때 이 음식을 빼는 사람의 숙련도나 아니면 사람의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메뉴가 통제가 어느 정도는 표준 레시피를 통해서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게 메뉴의 영역이고요. HMR 메뉴는 주문의 한계치가 없고, 대신에 HMR 메뉴에서는 기본 메뉴에서는 우리가 플레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업장의 분위기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태도에 따라서도 메뉴의 만족도가 결정됐다면, HMR 메뉴는 패키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고객과 접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풀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용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선택해야 되고, 서비스 용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한계치가 뚜렷하다라는 특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 계획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는 나는 그냥 이 메뉴를 잘 만드니까, 이 음식을 잘하니까 이걸 메뉴로 넣어야지 보다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야 돼요. 먼저 오프라인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디서, 레스토랑의 종류와 형태는 우리는 원래 부동산에 묶여있는 외식업 구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A급 상권이라고 한다면 주거라든지 오피스, 즉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서 한 30분 내에 올 수 있는 거리 자체가 가장 좋은 상권이었는데, 이게 HMR에서는 그 경계가 굉장히 허물어졌죠. 그리고 기본 메뉴 계획에서는 어떤 고객한테 팔 것이냐, 그래서도 부동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메뉴보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고객들에 맞춰서 메뉴가 짜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쓸 것인가는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식자재를 어디서 구매할 것인가도 메뉴 계획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뭐 동남아 음식이 핫하다라고 해서 동남아 음식을 난 그냥 팔 거야 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그런 식재료들의 물류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중국 물류가 되게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식자재들이 굉장히 파동을 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코스트, 그러니까 즉 판매가 자체도 굉장히 등락이 심한데, 그래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식자재의 시장 조건 자체도 메뉴 계획을 할 때 미리 챙겨둬야 되는 그런 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얼마나 다양하게 아니면 어떻게 조리하여, 그러니까 조리 방식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나한테 주어져 있는 업장의 컨디션이나 조리 기구, 조리 도구들에 따라서 메뉴 계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이 뭐 내가 지금 프랩을 많이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권 자체가 저녁에 된다면 그 메뉴 계획을 하거나 메뉴를 어떻게 준비할까 신가에서도 뭐 오전부터 한다기보다는 그 팔리는 시간대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리고 판매가나 매출량이나 서비스 방식까지도 통제하면서 메뉴를 짜야 되는 게 메뉴 계획인데, HMR 쪽에서는 굉장히 다른 방법 그리고 방향을 보여지는데요. 일단 패키지를 통해서 취식의 용이성이 극대화됐는데, 우리가 공간을 통한 마케팅이 부재된다. 그러니까 홀에 들어와서 어떤 곳이구나 아니면 이 정도로 위생적이구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HMR 메뉴를 짤 때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먹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뭐 혼식이나 1인식이나 아니면 노인 혼자 계신 이런 곳을 타겟팅 한다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조리 도구나 그런 한계성을 생각해서 음식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주문 전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손님들이 오시면 어떤 제스처를 하시거나 어떤 멘트를 하시거나 메뉴 선택에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에 따라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HMR에 판매되는 시점은, 그리고 배달 음식도 동일하게 어떤 분이 먹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계시고 어떤 컨디션이고 어떤 기분에 있으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평준화해야 되고, 그분에 맞춰서 DIY를 즉시 할 수 없는 구조이다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랩을 얼마 정도로 해야 되냐,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게,
사람들이 아까 선택 요소에서 시간을 줄여주는 걸 좋아한다 라는 톤을 생각해서 음식을 다 그냥 만들어서 얼려서 나간다거나 이런 형태가 또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희열을 얻을 수도 있고, 나는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지만 구매하고 이렇게 남는 것 때문에 HMR을 선택하셨다면은 이게 완 패키지 형태보다는 어느 정도 조리가 들어가는 RTC 같은 형태나 밀키트 형태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음식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 요소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배송 시간이나 가격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래 업장에서는 그냥 코스트나 아니면은 그냥 뭐 변동비나 고정비 등을 산출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가 팔리면 얼마가 남는다를 인지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패키지 비용과 그리고 이게 배송비가 또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선택 요소에서 가성비나 가심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게 장소가 틀려지고 내가 배송을 받아서 먹지만 레스토랑에 가서 서비스를 안 받기 때문에 퀄리티는 이것보다 좋아야 된다, 내지는 양이 많아야 된다 라는 풍토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시장이라서 조금은 이런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핫한 메뉴이고 우리 레스토랑이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외식 업장이 좀 브랜디드하다면 그 브랜드를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가격 우위에 있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사후 서비스나 리뷰 등에서도 메뉴 계획에 있어선 원래 고객들이 드시고 바로 즉각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반면에, HMR 메뉴에 있어서는 고객이 취식 후 내지는 아니면 그분한테 후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 퀄리티에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여기서 실패나 아니면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HMR 메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장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메뉴를 일반적으로 팔 때는 고객과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서비스를 통해서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에, HMR 메뉴는 좀 더 식재료에 집중하고 음식에 집중해야 되고 위생을 따져야 되는 게 HMR 메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일반적인 메뉴는 그 판매되는 개수에 따라서 아니면 시간대에 따라서 아니면 성별에 따라서도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러니까 나의 업장에서 일어나는 시장도 세분화를 해서 어떤 분들한테 많이 팔리겠다라는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HMR 메뉴는 어떤 분한테 팔리는지가 데이터가 정확히 잡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문량을 통해서만 경향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고정비와 변동비, 이건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HMR 메뉴 계획에 있어서는 추가 요소, 배달비나 기후나 수수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원가 수익성도 계획하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식자재 자체도 계절별 요인이나 가격 변동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만 하면 원래 오프라인은 됐지만 HMR 메뉴는 플랫폼상 재료 검색에 대한 비중이 높다. 이 얘기는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HMR 상품을 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 정보를 모르는데 우리 음식을 구매하진 않겠죠. 그래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요즘에 제철인 아니면 굉장히 화두화되고 있는 그런 식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키워딩을 메뉴 이름에까지 넣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쉽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판매 촉진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기기, 뭐 사후관리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위생과 안전, 대중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HMR을 선택하는 요소에서는 우리가 눈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패키지를 보면서 여기가 위생적이거다 아니면 좋은 식재료를 썼다를 인지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과 안전이라는 부분은 뭐 세스코나 아니면 햇섭 같은 걸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업셀링하는 부분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위생과 안전, 그리고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 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에서도 그 고객 반응에 의해서, 그러니까 HMR도 원래는 그냥 상품이 나오고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자 라였다면, 지금의 풍토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환자를 위한 아니면 노인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타겟팅이 좀 더 세분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람들의 DB에 맞춰서 역량이나 아니면 다양성을 구성하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MR 메뉴나 개발 및 상품 기획에서 가정 간편식을 이용하는 이유를 고객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면은 빠른 식사 준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음식을 우리가 직접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주문을 해서 먹기보다 내가 그냥 먹고 싶을 때 바로 전처리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키워드이기 때문에 HMR 제품에서는 고객한테 모두 맡긴다. 그러니까 내가 조리를 안 해도 편한다 보다는 고객이 과연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때 이 음식에서 어느 정도의 조리만을 바랄 것인가, 그리고 이 바라는 것 중에서도 뭐 소스를 섞는 과정 이런 거는 원팩 정도로 해서 고객들이 빠르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아까 80년대에 나왔던 그런 HMR류들이나 2000년대 전 아니면 2000년대 초반의 HMR은 3인에서 4인 구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혼식을 통해서 아니면은 1인 가구를 통해서 HMR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소 패키지를 잡는 형태로 방향성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 간편식 제품의 인식 평가를 보시면 그 가장 큰 부분을 볼게요.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 활용에 도움을 준다.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 활용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즉 이거예요. 가장 궁극적으로 그러면 노려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중에 정말 시간이 많이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인데 이 음식을 내가 간단한 조리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먹을 수 있다를 포커스로 해서 좀 메뉴를 개발하시거나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 해 먹을 필요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인식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게 집밥의 개념이 원래 우리의 개념은 집에서 먹는다 보다는 엄마가 해준다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런 휴먼에 대해서도 키워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전문가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이 음식을 즐길 수 있다라는 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평가 자체가 여기서 가장 좀 리즈너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요즘에는 식탁에 가공 즉석 식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 뭐 지금의 50대 그 이상의 분들은 집에서 해먹는 밥이 아니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인식들을 좀 많이 가졌다면 지금의 HMR은 우리가 알고 있는 HMR은 굉장히 영양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퀄리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거부 반응이 없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음식 아니면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이런 키워드로 전달하더라도 고객한테 필터링 되지 않고 직접 전달될 수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느 정도는 자유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부분이 밥을 꼭 집에서 직접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처럼 그 사람들이 렌지에 돌려서 먹거나 아니면 돼 있는 형태를 후라이팬에 데피는 정도의 쿠킹은 내가 직접 만들었다 보다는 그냥 열 처리를 해서 먹기 전 단계로 올렸다로도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다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좀 생각할 거리들을 좀 많이 던져드리게 될 것 같은데 좀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외식보다 어려워졌다라기보다는 처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기존의 메뉴를 지금의 풍토에 맞춰서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고기 백반을 팔고 있었는데 이거는 배달이 안 돼 라는 접근보다는 불고기 백반 형태에서도 불고기를 데펴서만 먹을 수 있는 구조로 원팩을 잡고 아니면 백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반찬을 원팩을 잡더라도 이것도 HMR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관을 해놨다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불고기를 익혀서 드리기보다는 직접 볶았을 때 수분 손실이 적잖아요. 놔뒀을 때보다. 이거를 그러면은 전처리 단계에서, 그러니까 양념만 재운 단계에서 보낸다가 바로 HMR의 시작점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뭐 식품 제조 가공업이다 아니면은 식품을 등록해야지만 우리가 팔 수 있냐 였다면 지금은 반조리된 형태에서 유통 플랫폼 아니면은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판매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보내는 것은 위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HMR을 우리가 허들이 굉장히 높다 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공유주방이나 소규모 매장을 통해서도 HMR이 공급될 수 있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유주방이 기존의 개념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있어서 배달만을 전문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공유주방에서도 그렇게 오프라인 매장들을 도입을 해서 밀키트 형태나 만들어진 형태를 배달을 떠나서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런 공유주방 키오스크나 아니면은 그런 샐러드를 활용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식형 HMR 활용 방법 모색과 시장과 연동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은 우리는 뭐 10,000개, 20,000개, 뭐 10만 개를 팔아서 적은 이윤을 가지고도 매출을 발생하기보다는 소량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구조실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포지션을 해야 되는 게 가격 경쟁력보다는 지금 이 RMR,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음식 정도의 그런 퀄리티 아니면은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핫한 키워드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맛집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메뉴들을 채용하거나 키워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메뉴 개발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품류들을 판매를 할 때 그냥 팔려서 내가 이윤이 남는다 보다는 이런 HMR 상품은 가장 좋은 이유가 우리가 메뉴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을 시켜 먹으면 다음 주에는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HMR 상품은 일단 보관이 용이하고 그리고 이게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물류 유통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만들어도 남해에도 다음날 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상품이 더 많이 팔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품 개발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양의 충족이나 그러니까 밀키트의 활용,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래도 조금은 있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HMR을 먹으면 우리가 5대 영양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메뉴를 짤 때 그냥 단백질 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식사를 할 때 이것만을 찾는다, 이거를 주 메인 음식으로 찾는다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HMR을 통해서 한 끼에 먹어야 되는 그런 영양소를 모두 충족하셔야 된다라는 포커싱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R을 먹는 분들은 우리처럼 전문 외식인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어렵게 생각했던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 음식에 대해서 경험도를 토대로 해서 계속 재구매까지 불러일으키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 전처리 단계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뭐 카드라든지 아니면 레시피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HMR 시장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보다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 분들한테 좋은 포지션인 게 소비자의 기호, 아까 키워드로 검색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기호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은 음식이 문화가 원래 형성될 때는 한 1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게 자리 잡기까지는. 근데 지금은 뭐 인플루언서나 셀럽이 한번 올리는 것만으로도 해도 구매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에 민감한 세대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그 변화에 따라가면서 우리 HMR도 피벗을 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품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 채널도 그냥 우리 업장에서 전화가 오면 판매할 거야 보다는 좀 더 다른 플랫폼들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이용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활용 방법에서도 사람들이 직접 픽업하거나 퇴근길에 가져가시거나 이런 루트들도 좀 더 다각화하셔서 사람들의 접근은 인터넷이나 전화 구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시장에도 발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문화의 글로벌 자체는 원래 사람들의 기본적인 외식업은 배를 채운다에서 그 다음 수순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새로운 걸 먹고 싶다로 발전하고 있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한, 그러니까 서양의 아니면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 HMR의 굉장히 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물류 기술이나 식품 보관의 기술이 발달이 돼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뉴만 잘 갖춰 놓으면, 그리고 구조만 잘 잡아 놓으면 손님한테 가는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 발 나아가선 손님들은 내가 만든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직접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아니면 그 사람의 컨디션에 맞춘, 뭐 일주일에 우리는 샐러드를 하루하루씩 그냥 계속 먹어야 돼 같은 이런 형태에 따라서 맞춰 드린다든지, 아니면 나는 샐러드를 먹을 때 꼭 탄수화물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뭐 빵을 곁들인다든지, 그러니까 각자의 기호에 맞는 그런 선택지, 옵션을 거는 것도 우리 HMR의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타겟 자체를 그냥 맛있는 메뉴면 팔린다 보다는 직접 목적을 갖고서, 그러니까 혼술을 겨냥한 그런 HMR류, 아니면은 이거는 뭐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메뉴, 아니면은 아동을 위한, 이것처럼 직접 타겟팅을 하는 것도 우리 HMR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HMR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반 소비자보다는 외식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접하고 계시고 많은 정보를 얻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녹이시고 테스트해 보시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벽이 낮은 것이 HMR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념 정리를 한번 다시 하시고 직접 바로 시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HMR 강의를 한 차민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